내시고 원래 이제 실습을 해가지고 제가 이게 좀 구성을 했어요. 그런 이유가 여러분들한테 실습을 통해서 조금 지겨운 강의가 될 수 있다 생각해서 아니 좀 힘들잖아요. 힘들고 하기 때문에 제가 실습은 넣었는데 만약에 강의하는 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시간이 모자라면 그 뒤쪽 실습을 좀 줄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또 제가 빨리 나가서 실습을 약간이라도 해볼 수 있게 그렇게 조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습이 결국 뭐 여러분들이 오늘 이야기했던 거를 한번 자기 비전을 한번 세워보는 그런 이제 시간을 제가 가지려고 하는 겁니다. 그럼 빨리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업 아이템 비즈니스 모델 중에 또 다른 게 이제 몇몇 구성 요소들이 다수 이익을 점유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생산, 판매, 유통과 같이 다양한 구성 요소는 다른 이익 특성을 가지면 가장 높은 이익 요소로서 참여 법규와 실패하는 전체 시스템 수익 중요하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무슨 말일까요? 이게? 보면은 제품이 여러분들이 메인 이제 캐시카우가 있고 그 다음에 기타 요소들이 있잖아요. 그 내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보면 이제 시스템 내에 여러 구성 요소가 이제 존재하는데 몇몇 구성 요소의 다수 이익을 점유하고 있다. 이 몇몇 구성 요소들이 다수 이익을 하고 나머지는 이제 이렇게 스페어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 대표적인 기업이 어디가 있냐? KT 아시죠? KT가 보면 기관 산업으로서 요즘 스마트폰이 좀 잘 안 되니까 어떻게 하죠? 뭐 거모렌터카, 제가 뭐 호텔 사업, BC카드 이런 거 다이소에 하잖아요. 하는데 이제 이걸 포트폴리오를 잘 짜야 된다 이런 의미로 그냥 받아들이시면 돼요. 이게 말이 좀 이게 들어가서 잘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포트폴리오를 잘 짜가지고 한 곳에 너무 이렇게 웨이트를 두지 말고 여러 개를 동시에 하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 정도로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갈게요. 요건 뭐죠? 다수의 구매자, 다수의 판매자가 존재하는 시장에서 거래 비용이 양자 모두에게 발생해서 여기서도 먹고 저기서도 먹는 구조. 공인중개사 아니면은 옥션. 옥션에서 뭐 물건 등록해주고 돈 받고 그리고 그 사람들 또 판매하는 사람도 받고 어떻습니까? 수수료를 양쪽에서 빼는 그런 구조로 갈 수도 있거든요. 그런 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은 양쪽에서 만든 저런 모델이 굉장히 좋은 모델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포스코 같은 경우에 그런 비즈니스 모델이 가능할까? 양쪽에서 받는? 그런 걸 한번 우리는 뭐 철강 같은 데 제품을 생산해가지고 납품하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인데 저거가 좀 관련이 있나? 이런 건 힌트를 한번 가져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포스코에서 생산되는 물건의 그 폐기물들이 나올 겁니다. 그럼 폐기물을 매입하는 뭐 비용 처리하는데 돈이 드는데 그걸 역발상해서 그 폐기물 처리업자한테도 돈을 받고 파는 그런 구조 역으로 그게 좀 매칭 좀 해당 사항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죠. 좀 역발상을 통해서 양쪽에서 좀 돈을 받는 구조. 우리가 돈을 주고 폐기물 처리하는 게 아니고 폐기물 처리한테도 받고 또 회사에서도 그 폐기물 처리 비용을 또 받고 이런 거죠. 제가 아시던 분이 비즈니스 엄청 좋은 비즈니스가 있었어요. 뭐냐면 하수도 사업 후에 근무하시는 분인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대전에서 창업을 했어요. 근데 이 창업이 어떤 구조로 되어 있냐면 하수도에서 슬러지가 나와요. 그걸 이렇게 필터링을 하면 나오는데 그거를 사실은 그냥 돈을 주고 옛날에 버렸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중간에 회사 수도 사업부에서 나와가지고 그거를 있지 않습니까? 돈을 받고 폐기물 업체 대신 그 돈을 받고 그걸 사왔어요. 돈을 받고 가져온 거지. 그리고 이거를 처리를 어떻게 하냐면
황토하고 폐기물하고 거기 하수 처리장에서 쓰는 오물하고 그거를 섞어가지고 구워요. 구우면 이게 어떤 성분으로 바뀌냐면 탈취제가 돼요. 그래서 이거를 또 어디다가 그냥 하냐면 개분이나 아니면 닭사료장 아니면은 소사료장 있죠. 거기다가 이거를요 돈을 받고 팔아요. 그래 그거를 바닥 밑에다 이렇게 깔고 거기다가 이렇게 모래를 해가지고 닭이 똥을 싸잖아요. 똥 냄새 하나도 안 나고요. 그 닭똥이 좋은 거름으로 변해요. 그럼 그 거름 되는 그 닭똥을 또 사가지고 또 그 개분을 만들어서 또 그걸 비료로 또 팔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포스코 입장이 아니고 그럼 중간업자 입장에서 포스코에서 나오는 어떤 폐기물을 포스코는 돈을 주고 가져가라는데 그거를 중간에서 그거를 우리는 돈을 받고 사오고 그래서 그거를 또 뭐 처리를 해서 또 돈을 받고 파는 거야. 그러니까 양쪽에서 하는 거야. 그런 비즈니스 모델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업은 돈이 지금 막 남아 이렇게 엄청 잘 돼가지고 돈을 주체를 못한 거예요. 왜 그걸 안 하냐면 제가 같이 창업했거든요. 근데 그분이 처음에 사업했을 때 너무 사짜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거 뭐 근데 그 원리를 아직도 자기도 몰라. 어디 뭐 화학시험 연구는 그렇게 해도 그 원리를 모르는 게 탈취가 되고 그게 좋은 성분으로 변하는 이유를 몰라요. 그 자체가 이게 신기하네요. 이거는 초기 독점을 통한 고가 전략으로 높은 이익을 창출하고 이게 뭐냐면 아까 조금 비슷한데 초기에 시장이 형성되기 전에 들어가가지고 제품을 이렇게 비싸게 팔아요. 그리고 후기에 들어오는 시장 참여자들이 오면 그때 가격을 팍 낮추는 거예요. 소니하고 좀 다른 거는 소니는 어때요? 기존 시장에서 브랜드를 이용해서 한다면 이건 초기 시장, 아주 없는 시장을 만들어내는데 이런 애플의 아이폰이 그런 거예요. 애플의 아이폰이 없는 시장에서 어떻습니까? 처음에 그 시장이 막 붐이 일어나니까 비싸게 팔았잖아요. 그러다가 계속 가격이 다운돼가지고 단가에 좀 팔고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말하고 약간 기존 시장에서는 아까 소니를 이야기했고 여기서는 애플을 예를 들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건 대규모 R&D 비용을 짜줍니다. 이건 뭐냐면 음반이나 이런 건 어때요? 고정비가 적게 들어요. 생산비도 적게 들어요. 그러니까 이 제품이 매출하고요, 이 고정비하고 비례로 안 올라가고 어떻습니까? 컨텐츠사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MP3 그거 뭐 복사만 해주면 되는데 그게 유통 비용이 별로 안 들잖아요. 그렇잖아요. MP3 뭐 다운로드 받는데 돈 듭니까? 더 추가적으로 투입을 하거나 그 다음부터 돈이 안 들어요. 그런 사업 비즈니스 모델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용은 거의 늘어나지 않는데 수익은 늘어나는 거죠. 이게 뭐죠? 요즘 음반 시장 이런 게 다 그런 데 해당이 되는 겁니다. 뭐 영화 이렇게 다른 영화관이 많이 개봉하더라도 내가 추가적으로 그 개봉을 위해서 돈 드는 게 별로 없잖아. 그죠? 그냥 영상 제작하는 데만 돈이 드는 거지.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건 뭐냐면 한 분야 특화를 통해서 진입장 비용을 구축하는데 순차적인 이 시장 세분화 특화를 통해 전문화된 이미지를 가지는 거예요. 이게 뭐죠? 명품 제품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명품 제품들이 다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게 어떤 거냐면 우리 처음에 인프라를 구축할 때는 투자를 많이 해요. 그리고 나서 인프라가 구축이 되면 그때부터 소모품으로 돈을 버는 거예요. 프린터기 아시죠? 프린터기. 프린터기가 프린터 본체보다 토너가 더 비싼 경우도 있지 않아요? 그죠? 프린터기는 싸게 공급하고 나중에 그걸 보니까 토너를 갈 때 돈을 프린터기 값만큼 타면 그런 구조야. 여기 보면 기반이 되는 건 면도기를 팔고 면도날을 계속 한다든지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주고 서비스 계약을 해서 메인터넌스비를 계속 받아낸다든지 소프트웨어
마이크로소프트가 그렇잖아요. 소프트웨어 깔게 하고 업그레이드 비용을 계속 받는다든지, 정수기 설비, 정수기를 설계해주고 처리 약품 값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필터 값을 받는다든지, 개인용 부사지 여기 토너 카트리지를 받는다든지, 카메라 하면 필름을 하는데 필름이 이제 시장이 죽었죠. 그런 겁니다. 그럼 포스코에서 저런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철판을 공급하고 뭔가 비즈니스 이런 거를 역발상을 만들어내면 여러분들은 부사장까지 승진하는 겁니다. 그렇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10일 정도만 죽었다 생각하고 몇백 100일 기도한다 생각하고 해보세요. 그리고 뭐 업계 표준을 장악하여 진입 장벽을 구축하거나 해당 시스템에 진입하는 기업으로부터 로열티를 추가하고 가는 거. 뭐 말 그대로 내가 그 프랜차이즈업이 그런 겁니다. 프랜차이즈업이 이렇게 기존 시스템 만들어 이렇게 주고 로열티를 받는 그런 구조의 제품이라든지 OEM에서 뭐 이런 거. 자, 이건 넘어갈게요. 그래서 사업계획서의 원리는 크게 내용과 형식을 둘 다를 잡아야 됩니다. 그 내용과 형식이라는 것은 내용은 사업에 대한 포엠에 대해서 시간 계획을 말하는 거고, 형식은요 좀 심플하게 전달력이 있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 트렌드를 보니까 동영상으로 많이 하더라. 그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형식과 내용이 다 갖춰진 건 좋은 프레젠테이션이 되는데, 만약에 내용이 없고 형식만 있으면 사자죠. 사기꾼. 그죠? 법만 건드는 그런 걸 내용 좀 이야기하는 거고, 사업계획서는요 단기간에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제품이 나오기 전에 사업계획서를 만들어 갔는데 그 사업계획서가 잘 되는 사람들한테 투자를 받을 수가 있어요. 사업계획서만 잘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업계획서가 없다. 그러면 단기간에 뭔가 설득력이 있는 설득력을 확보하고 투자 계획을 받기는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서는 남한테 보이는 목적도 크다. 그리고 마음을 움직이는 강력한 수단이다. 눈에 보이게끔 비주얼화 시키는 그런 능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내용이 형식을 지향한다. 그런 내용이 있고요. 첫 번째, 7x7 원칙입니다. 여러분이 이거는 프레젠테이션에도 그렇고요. 보고서에도 그래요. 보고서에도 보면 여러분이 7단어 이상을 안 넘기고 7줄을 안 넘기는 범위 내에서 챕터를 만들어서 보고를 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장이 딱 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를 유추할 수 있게 딱 보고, 거기다가 7x7로 하고 밑에 레퍼런스가 되는 아주 직관적인 그림 한 장을 딱 넣으면 되죠. 그래서 우리가 미술 같은 데 보면 미술 실기 시험을 어떻게 하죠? 기쁨을 그림 한 장으로 표현해라. 아니면은 뭐 감정을 어떤 식으로 그림으로 표현해라. 그런 게 나오잖아요. 그럼 굉장히 아이디어가 많이 필요해요. 근데 그런 거를 잘 하는 사람이 그림으로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 김정은 교수 알죠? 남자의 물건, 아니면 아내와 결혼한 것을 후회한다. 이 사람이 지금 뭐 하냐면 일본에 가서 그림 공부하고 있어요. 뭐 하냐? 그런 감정을 잘 표현할 수 있는 만화 그림 같은 거, 캐리커처 이런 거 공부한다더라고요. 저도 그런 걸 어떻게 보면 그게 굉장히 이렇게 그림 그린다고 그러면 그림 그린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어떤 현상을, 나의 감정, 어떤 복잡한 걸 그림 하나로 표현하면 그게 작품이거든요. 그래서 작품이 걸려있다는 건 모든 걸, 그 작품으로서 가치가 있다는 것은 그 많은 거를 거기에 담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게 사람과 같이 어떤 느낌을 주는 거죠. 그런 좋은 작품이죠. 마찬가지로 사업계에서도 그림을 그리듯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가 명료하게 육하원칙. 아까 니즈 메소드 이펙트 관점으로 보시면 된다고 하고요. 여기 그림이 제일 좋아요. 눈에 보는. 글자로 하면 잘 무슨 말인지 모르는 것도 그림 한 장으로 하면은 설득력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보고서도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일관성을 유지해야 돼. 앞에 데이터는 이랬는데 뒤에는 다르게 나온다는 그런 건 안 되죠. 그리고 하려는 말이 요거였는데 중간에 흐릿해가 엉뚱한 방향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러면 안 되는 거고. 그리고 객관적 지수. 항상 통계 자료나 논문 자료 이런 거를 하면 이렇더라. 이렇게 돼야지. 데이터 자료가 있는데 거기 DB 출처 근거가 있으면은 좋다는 거죠. 그런 게 중요하고. 니즈 메소드 이펙트 관점.
예측이 될 수 있도록 기승전결로 끌어내라. 거기 니즈 메소드 이펙터 관점에서 기술하라는 거고, 요약 설명, 추가 설명이 있고, 상징적 비유를 적절히 사용해라. 그런 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조직 구성 이런 식으로 한다. 그래서 이거는 한번 사업 섹스를 할 때 제가 볼 때 가장 잘 된 조직 구성 포맷입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를 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재무적으로 재무 관리에서 가장 잘 된 포맷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투자 계획과 자금 조달 계획 이렇게 되어 있고, 투자 계획은 올해는 얼마, 내년에는 얼마, 자금 조달은 자기 자금, 타인 자금 해서 올해는 얼마, 내년에는 얼마, 이런 식 포맷이 가장 좋더라. 그래서 여러분이 사업 계획서를 만든다고 했을 때 항상 이 포맷을 좀 염두에 두고 하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퍼스널 브랜드를 제가 얘기를 하는데, 우리 얼굴만큼이나 퍼스널 브랜드를 많이 가져가는 게 자기 삶에 좋은 하나의 보험을 드는 거다. 그래서 퍼스널 브랜드는 내가 잘하는 경력과 세상이 원하는 미션을 전략적 관점에서 비전을 찾아내고, 그 비전이 결국은 퍼스널 브랜드라는 겁니다. 내가 그걸 좋아하고 그걸 원해서 열심히 하다 보니까 남들한테 어때요? 그게 가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는 그 퍼스널 브랜드가 왜 중요하냐? 여러분들이 100세 이상을 산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60세까지는 포스코에서 어떻게든 열심히 손 떨리면서 뭘 할 수가 있어. 설계도 할 수 있고 손 떨리면서 할 수 있어. 그러면 이제 근데 60세, 70세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았까?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때는 나의 지혜로 먹고 사는 게 입으로 먹고 사는 게. 그때도 몸을 움직여 뭘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 그때 여러분들 지위는 어느 분야의 1인자가 돼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평생 그걸 보고 살 수 있어요. 어디 가도 시간당 한 1,000만 원씩 받고 강의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 있어야 돼요. 그건 전문가로 인정받는 거죠. 그래서 노예는 여러분이 한 60, 70대 돼도요, 아마 젊은이 못지않게 계속 일을 하고 있을 겁니다. 제일 좋은 창업은 뭐냐면, 예전에는 기업 중심이었지만은 포스코에 있는 개개인이 주체가 돼가지고 개인이 만족도가 높아야지 앞으로는 회사가 더 커질 수 있다는 걸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그 개인의 만족도가 뭐냐? 이런 방향성, 타당도가 높아야 돼요. 각자 생각하는 방향하고 회사 방향을 일치시키는 노력이 중요하고, 그렇게 했을 때 개인의 행복이 회사의 행복이 되고, 회사가 하고 싶어 하는 게 개인이 하고 싶어 하는 그 관점이 일치를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모든 사람이 하자고 하면은 가장 좋은 어떤 방책이었지만, 지금은 각자가 하고 싶은 게 열심히 하다 보니까 회사도 잘 되고 나라도 잘 되고 그런 시스템을 가야 된다는 거죠. 그걸 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퍼스널 브랜드가 중요하다. 그리고 제품에서 개인이다. 뭐냐면 예전에는 내가 제품을 뭘 만드느냐가 나의 퍼스널 브랜드가 됐었어요. 아까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기업도 내가 어느 회사를 다니느냐가 나의 개인의 퍼스널 브랜드가 됐어요. 그런데 앞으로 안 그렇다. 내가 대우 출신의 대우전자맨이라는 게 제 퍼스널 브랜드가 안 돼요. 왜? 앞으로는 그 회사는 그냥 단순히 거쳐가는 하나의 경력의 일환이 될 가능성이 있다. 내가 뭘 잘하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지금 현재 뭘 하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직급을 가지고 직위나 자격으로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내가 부장인데 부장이 뭐 없더라고. 그 안에서도 부장일지 모르지만 나오면 아무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 직장을 다니면서 내 직급, 직위 이런 거는요, 내 퍼스널 브랜드가 될 수 없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뭘 하느냐가 중요하지 직급이나 직위는요, 내 퍼스널 브랜드가 될 수 없어요. 그 사람을 다 설명하지 못해요. 제품을 내가 뭘 만드느냐가 내 퍼스널 브랜드가 될까?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로봇도 하고 강의도 하고 인체 역학 강의도 하고 운동 테라피도 하고 출판도 해요. 그러면 내가 그 로봇을 했다고 해가지고 내가 로봇만 강인이 되기보다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나는 지식 제조업이라는 새로운 영역의 전문가라고 하죠. 그러면 그 지식 제조업으로서 그 제품 하나하나가 날 영위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 회사가 만든 제품이 내 퍼스널 브랜드가 아니고
내가 어디 가서 포스코의 철강의 어떤 부분을 내가 한다는 게 그게 그 사람을 정의를 못해요. 앞으로는. 그러면 내가 원하는 걸 뭘 하느냐가 내가 잘할 수 있고 세상이 원하는 뭘 하느냐가 나의 퍼스널 브랜드가 되는 겁니다. 조금 더 깊이 가볼게요. 그래서 내가 얼굴만큼이나 내 전공 영역이 여러 개를 동시에 할 수 있는 그게 퍼스널 브랜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퍼스널 브랜드는 만들기 위해서는 역경을 사서 고생을 많이 하면 그러면 경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오래? 3년 이상 해설대 전문가로 하고 작게 표현하게 많이 시행착오를 겪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나기가 어떤 의미냐? 나기가 우물에 빠졌어요. 그런데 나기에 이제 모래가 떨어져. 그러면 나기가 어떻게 하죠? 툭툭툭 하고 그러면 모래가 또 바닥에 쌓여요. 그럼 올라와. 계속 그냥 모래를 이렇게 툭툭툭 하면 그냥 모래가 다져지니까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어떤 구름통에서 빠져나오죠. 그 과정에서 모래가 계속 역경으로 작용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내 머리 위에 내 몸에 어떤 역경이 닥쳤을 때 그걸 가만히 있으면 어떤 모래에 그냥 묻혀버리잖아요. 근데 툭툭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툭툭 털고 일어나는 계속 그런 과정을 가진 우리가 내가 어떻습니까? 우물에서 탈출하는 그런 그 그림 하나 보여드려요. 참 이런 게 작품이죠. 한마디로. 그죠? 그래서 퍼스널 브랜드로서 앞으로는 지식 제조업이 뜰 것이다. 그래서 지식을 기반으로 한 어떤 아이디어를 제출을 하고 만들어내는 게 제조업 프로세스다. 그래서 제가 이런 걸 강의를 하는 것도 생각의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뭐가 축구도 1050번씩 뭐 대량 생산하고 그리고 로봇 설계도 대량으로 하고 그게 가능한 그 프로세스를 여러분들은 머릿속에 가지는데 그게 T자의 인간이죠. 기술 경영에서 가장 핵심이다. 궁극적인 목적이다. 그리고 인생 후반기에는 창업과 이런 거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그리고 새로운 환경에 맞는 이론 같은 거를 많이 좀 여러분이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퍼스널 브랜드 프로젝트 기반 정신물질 이건 뭐냐면 정신이 물질을 앞서는 세상이 올 거고 앞으로는 밸류 관점에서 어떻습니까? 지식 기반이 경험 기반보다 앞서갈 거다. 이런 얘기고요. 그래서 프로젝트를 할 때 항상 협업, 공유, 소통 이런 거죠. 웹 입점공하고 좀 비슷하죠. 그런 걸 여러분이 좀 아시기 바라고 내가 퍼스널 브랜드를 가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일을 하면은 그걸 기록을 많이 해가지고 그걸 하나의 매뉴얼화 시켜서 하나의 책으로 만들어 보세요. 그럼 주변에서 야 이렇게 좋은 어떤 매뉴얼을 만들었어 하면 인정을 받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사내 강사가 돼요. 사내 강사가 되면 어떻습니까? 강의 기회가 생기고 그럼 다른 부서에서도 강의를 해달라. 그러면 그 전문가로 인정을 받는 과정으로 입문을 해요. 그리고 출판 결국은 이제 출판을 정식으로 하게 되고 강의 기회가 생기고 컨설팅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모든 걸 기록을 하세요. 기록을 하고 그걸 출판을 하세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걸 하고 안 하고는 여러분한테 달렸어요. 저는 그걸 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강의를 하게 되고 한 달 후에 여러분한테 강의하는 이런 내용을 가지고 좀 체계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강의 자료 겸 책이 나옵니다. 그런 걸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고 여러분의 브랜드는 무엇인가? 옛날에는 사자가 브랜드였어요. 변호사, 의사하면 저 사람이 얼마나 독특해서 변호사가 됐을까? 어떻게 하면 의사가 됐을까? 이런 관점인데 지금은 뭐냐? 가짜예요. 어느 분야의 전문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퍼스널 브랜드를 가지는데 제일 중요한 건 뭐죠? 세상이 원하는 게 뭔가 거기에 내가 세상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뭔가를 생각하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걸 키워드로 정리해내고 그 중간에 내가 잘하면서도 세상이 원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걸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일 마지막 장을 한번 보세요. 한번 이제 실습을 할 겁니다. 실습을 하는데 자, 제일 1번에다 자기 이름을 쓰세요. 1번에다 자기 이름을 쓰고 홍길동 옆에다가 내 이름을 쓰세요. 홍길동 옆에다가 내 이름을 쓰고요. 그 다음에 2번 있죠? 2번 자신의 목표, 꼭 원하는 거를 한번 그 키워드 위주로 해서 한번 써보세요. 키워드.
너무 그 가리고 할 필요 없습니다. 다 보게 돼 있어요. 옆에 사람한테 다 보게 돼 있으니까 그냥 키워드 위주로 해가 내가 추구하는 그런 어떤 목표, 전략적 목표죠. 한번 생각 이제 충분히 공부했으니까 목표라는 게 목적과 수단의 그 어떤 관점에서 내 목표가 아마 나올 겁니다. 그걸 한번 쭉 적어보세요. 한 5분 드릴게요. 한번 그냥 한번 이럴 때 아니면 언제 한번 이런 내가 비전을 생각해 보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변정법적 접근인데 처음에는요 엉성하지만 계속 적어보고 하면 구체화돼요. 지금 여러분들 마음속에 마음의 씨앗을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걸 심어놓으면 나도 모르게 계속 그건 무럭무럭 자랍니다. 그 스키장에 제가 옛날 기억나는데 스키장에 얼떨결에 가가지고 굴러떨어지다시피 그 최고 난이도에 올라가가지고 스키를 한번 굴러오다시피 하고 왔어. 그런데 내가 한 2년 전에 2년 후에 가니까 그게 다 실력이 돼 있더라니까. 그때는 내 머릿속에 그 시뮬레이션이 되고 있었던 거야. 여러분은 그런 마음의 씨앗을 만들어낸다고 보시고 그냥 한번 키워드를 브레인스토밍 한다 생각하고 적어보세요. 키워드, 그래서 내가 그냥 키워드, 내가 무엇을 하고 싶다. 그게 장기 목표도 있고 단기 목표도 있어요. 내가 목표가 CEO가 될 수 있고 CTO도 될 수 있고 아니면은 내 단기적으로는 뭐가 되고 싶은 게 많을 거야. 그걸 그냥 솔직하게 안 적어보세요. 여기 동기들이 뭐 안다고 해가지고 그럴 거 없잖아요. 그냥 아무거나 적으세요. 아무거나. 브레인스토밍 중에서 느낌. 내 욕구가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있을 거고 남한테 인정받고 싶은 것도 있을 거고 그런 게 충분히 있을 거예요. 그런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한 어떤 내면의 나에 대한 어떤 욕구를 한번 이렇게 한번 살펴봐도 좋고 아니면 세상이 원하는 어떤 관점에서 한번 내가 원하는 걸 찾아봐도 좋고 처음에 굉장히 힘들죠. 저는 이 기술 경영 전문가라는 게 나오기까지 여러분과 같은 과정을 수도 없이 반복했어요. 저희 그 비전은 뭐냐면 나는 100명의 창업 전문가를 양산해내겠다. 퍼스널 브랜드를 가진 100명의 사람을 내가 만들어내겠다. 그게 제 비전이었어요.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거죠. 단기간에 푸스코에 다니고 이러면서 내가 뭔가 실적을 뭘 한번 쌓아보겠다. 내가 특허를 한 100건 내보겠다. 그런 것도 목표가 될 수 있고요. 아니면 또 뭐가 있을까? 회사에 이익을 한 1조 정도 올려놓겠다. 그러면 내가 뭔가 도움을 주고 싶다. 그런 것도 되고, 아니면 내가 기술 쪽에 명장이 되겠다. 그런 것도 목표가 될 수 있겠죠. 내가 하고 싶은 거. 좀 구체적으로 숫자가 들어가야 돼요. 목표는요, 제가 이런 말을 안 했군요. 목표는 숫자가 들어가야 돼요. 그냥 내가 대통령이 되겠다가 아니고, 10년 안에 대통령이 되겠다. 100년 안에 대통령이 되겠다. 100년 안에 대통령이 되면 무덤 안에 들어가 있겠죠? 그런 식으로. 숫자가 들어간 목표가 더 구체적입니다. 숫자가 들어가면 또 뭐가 있을까? 저는 그 100명의 창업 전문가와 100명의 기업을 내가 100개의 기업을 내가 도와주겠다. 그리고 제가 1000개의 다른 강의를 해보겠다. 이런 게 제 목표입니다. 그래서 특허 1050건 냈듯이 강의도 1050개의 정말 다른 그런 강의를 내가 기록으로 남기고 하겠다. 그런 거죠. 근데 강의가 다르다는 게 100% 다른 게 아니죠. 어제 했던 강의보다는 내가 오늘 강의가 한 20-30% 다른 또 그런 강의를 하고 나중에 보면 그때 보면은 처음과 다른 전혀 다른 강의를 하고 있을 수도 있고 주제가 1050개를 기준으로서 강의를 해보겠다. 아니면
단기 목표가 이런 것도 있겠죠. 내가 책을 몇 권 내겠다. 아니면 내가 책을 아니면 어디에 기고를 해보겠다. 이런 것도 단기 목표죠. 하고 싶은 거.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내가 회사를 다니면서 석사나 박사를 내가 따겠다. 몇 년 안에. 그런 것도 있고요. 아까 말했듯이 직위나 직급은요. 회사를 떠나면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내가 그거는 영원한 나의 어떤 그건 되지 못해요. 오히려 남을 돕는 관점에서 한번 목표를 잡아보세요. 내가 뭐 남을 어떻게 돕겠다. 아니면 내가 회사에 어떻게 기여를 하겠다. 아니면 내가 프로세스를 정립을 하면 되겠다. 아니면 내가 뭐 그런 거 이제 조금 뭔가 예가 막 나오죠? 그런 걸 한번 해보세요. 숫자로 해서 남을 돕는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셔도 좋고, 근데 그 남을 돕는 관점에서 보면 내가 자신이 있으니까 그런 걸 생각해내잖아. 그래서 내가 그 문제를 알기 때문에. 또 뭐가 있을까? 그러면 자, 거기 되신 분은 3번 자신의 그 장점하고 자신의 장점은 어떤 걸 기준으로 하냐면 내가 고등학교 때 공고를 나왔으면 공고에서 어떤 전공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도 키워도 되고요. 인문계를 나왔으면 인문계는 좀 적게 그래 그죠? 전문성이 없어. 오히려 공업계 고등학교 나온 분들이 전문성이 있어. 그런 거 적어도 되고 대학교에서 전공했던 것도 적고 대학원에서 또 전혀 다른 전공했던 것도 적고 박사도 또 전혀 다르서 그것도 한 2, 3년 투자했으니 그것도 적고 3년 이상 투자했던 아니면 경험했던 거를 다 적어보세요. 그럼 그게 전문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직장 경험이든 뭐든. 뭐 예행을 한 3년 동안 했으면 예행 전문가가 돼 있겠지. 그럼 예행도 하나니까 자기 키워도 되고 잘할 수 있는 아니면 뭐 자기가 관심 있는 취미도 한 3년 이상 했으면 그것도 자기가 전문성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걸 적고 그 다음에요. 뭘 하냐면 한 5분만 드릴게요. 그래서 40분까지 나의 그 장점은 캐리어 한 3년 정도 투자했고 3년 이상 됐고 그런 걸 적는 겁니다. 내가 필마다 그냥 1, 2년 그냥 투자한 것도 가능해요. 거기에 정말 내가 도움이 됐다 생각하면 아니면 어떤 과정을 한 달짜리 아니면 그런 걸 수료를 했다. 그런 거 적어도 되고 내가 경력으로서 또 뭐가 있을까? 내가 책을 많이 읽었다. 정말 남보다 많이 읽었다. 그러면 독서 이런 것도 하나의 키워드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절에 들어가서 수도를 많이 해가지고 인생에 대해서 좀 많은 생각을 했다. 그리고 마음 격려 뭐 이런 식으로 적어도 되고 내가 남들보다 표정 관리가 잘 된다. 그래서 기분에 좌우하지 않는 어떤 마음 컨트롤을 된다. 그러면 또 거기에 대해서 마음 컨트롤 이런 게 내 전문 감정이다 이렇게 적어도 되고 아니면 남한테 내가 조금 마음을 잘 읽어주고 잘 맞춰준다. 그러면 남한테 어떤 마음을 좀 이렇게 잘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능력이 있다.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런 게 전부 다 자기의 강점이 되는 겁니다.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그쪽이 발전하는 겁니다. 거의 생각을 안 하면 발전도 안 해요. 그래서 이런 시간에 오늘 전략적 프레임에 대해서 제가 이제 뭐 한 수십 번을 이야기했죠. 그 관점에서 비전이라는 거, 하고 싶은 거, 이게 뭔지를 이제 명확하게 알 수 있었고, 수단으로서 하우 관점에서 지금 내가 잘하는 걸 적는 겁니다. 2번은 포시고, 3번은 하우 관점이죠. 그리고요, 이제 4번은 뭐냐면, 4번은 이 사람이 생긴 대로 논다는 말이죠. 그죠? 꼴값 하네. 막 이렇게 좀 안 좋은 뜻으로 쓰지만, 정말 그런 게 있어요. 뭐냐면, 그 사람이 이미지하고, 그 사람의 직업하고 생각하고 일치를 해요. 그럼 예를 들어가지고, 그 사람이, 좀, 교수로서의 그런 이미지가 풍긴다면, 그 사람은 진짜 교수하고 있고, 기자 같다면 기자 같아요. 옷 입고 다니는 게, 그거하고 좀 비슷하게 된단 말이에요. 표정하고. 그래서, 4번은 뭐냐면, 옆에 동료들이 보는
자기의 이미지를 동료들이 적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분은 사업가적인 그 어떤 사업가를 적어주면 되고 직업군을 한번 적어주는 거예요. 교수 같다. 아니면 그 직업군을 한번 쭉 돌려가면서 저 친구에 대해서 이미지를 적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지금 한 팀이 6명이니까 한 4~5명한테 그 자기에 대한 이미지를 다른 사람을 통해서 적어주는. 그런데 이거예요. 좋은 걸 적어줘야 돼요. 좋은 거. 그 절대 긍정적인 거. 긍정적인 거. 뭐 청소부가 어울린다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지 말고 좋은 직업군 아니면 뭔가 이미지가 있어. 이미지를 적어줘도 되고 좋은 것만 적어줘요. 좋은 것만. 아까 에소 전략하고 같은 거예요. 스트롱을 아퍼튜니티에 한 그 관점에서 우리는 이제 나쁜 건 생각할 필요도 없고 관심을 가질 필요도 없고 내 단점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내가 외모 콤플렉서 그런 거 신경을 쓸 필요가 없어요. 저는요 그걸 왜 느끼냐면 제가 20대 때는 제가 얼굴이 너무 컸어요. 그래가지고 참 얼굴 작은 사람이 부러운데 나이가 드니까 얼굴 큰 게 오히려 좀 좋다고 똑같아요. 그래서 그 친구에 대한 이미지를 좋은 걸 좀 적어주세요. 이미지를. 그래서 그 직업에 어울릴 만한 거를 적어주세요. 그러면 도움이 될 겁니다. 돌린 거야? 외모라는 거야? 외모로 직업 사안이 있어요. 저는 중립자 입장에서 사회를 진행하고 여러분들이 진행을 하게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진행자로서 저희 그 어떤 의견을 배제한 채 하는 걸 퍼실리테이트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그 퍼실리테이트 비법에 대해서도 한번 제가 또 한번 이야기를 드릴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견을, 여러분들의 의견을 자유롭게 펼쳐주고 그걸 수렴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의 그 브랜드를 찾아내는 그런 비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그 4번 그 직업군이나 이미지 뭐 이런 거를 보면 딱 느낌 있잖아. 이분은 교수 스타일이다. 아니면 뭐 이분은 저 공학자 스타일이다. 그게 이미지가 무시를 못하거든요. 자기 이미지 때문에 가요. 어떤 사람은 공대인이 더 자기 삶이 좋을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남 앞에 서기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연예인으로 가시는 게 좋겠다. 그럼 사내에 의해서 역업이나 그쪽이 더 맞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거를 한번 객관적으로 남이 보는 나의 이미지를 적지 만들어요. 여러분들이 한 4주 이상 했었기 때문에 뭐 조금은 느낌이 올 겁니다. 그죠? 정말 뭐 포용력이 있어 그냥 사전 하시면 되겠네요. 사전 적어도 되고 자, 한 바퀴 이제 돌면요. 그 다음에 뭘 하냐면 5번이 뭐냐면 종합적으로 2번, 3번, 4번을 종합해가지고 내가 150번 키워드를 한 4개에서 5개만 뽑아내겠어요. 그 상대방이 준 그것도 한번 보시고 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거와 내가 잘할 수 있는 거와 상대방이 나에 대해서 보는 이미지를 가지고 키워드를 나중에 두 단어로 줄일 거거든요. 두 단어로 줄인다고 생각하고 한 5단어만 키워드를 만들어내겠어요. 그걸 보고 나를 정의하는 키워드, 내가 앞으로 직업군이 될 만한 걸 키워드를
한 서너 개, 많게는 5개까지 한번 뽑아내 보세요. 어쨌든 걸릴 거 같아. 그 키워드를 한번 뽑아내 보시고, 그래서 이제 그 키워드를 한번 쭉 제가 한번 시간 내면 발표할 거고 한번 쭉 한번 뽑아내 보세요. 키워드를 1번부터 3번 합해가지고 내는 건가요? 한 번에 기만. 이렇게 하세요. 그거예요. 뭐냐면 느낌이 오는 단어들 있잖아요. 여기다. 자기가 좋아하는 단어. 자기가 좋아하는 단어 한 4개만 직업하고 그다음에 자기가 하고 싶은 거하고 잘할 수 있는 거에서 자기의 느낌이 오는 4단어를 그냥 우리가 요약한다고 생각하고 그걸 총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단어를 한 4개 정도만 뽑아내보세요. 이거 쓴거에서 뽑아요. 예, 선거에서 뽑아요. 선거에서 딱 보고 근데 이제 또 자기가 더 쓰고 싶으면 더 써놓고 그래서 키워드 뽑아내면 되고 그래서 거기서 키워드 내가 되고 싶은 직업 키워드를 한번 쭉 뽑아내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거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비전이 생기는 거예요. 나는 이런 사람이 되겠다. 내 앞에 어떤 수식어가 붙는 사람이 되겠다. 그걸 제가 도와드리려고. 뽑아내셨어요? 그럼 그 한 4-5단어를 다시 조합을 해가 6번에다가 2단어로 한번 마지막 최종 퍼스널 브랜드 옆에다가 2단어로 요약을 해놓으세요. 많게는 3단어. 저는 기술하고 경영을 했으니까 기술에서 경영까지 이 키워드거든요. 기술과 경영이 제 키워드고 그래서 기술 경영하고 전문가를 썼어요. 그래서 기술 경영 전문가 박남규. 또 하나는 행복 관련해가지고 제가 창업 전문가예요. 그래서 행복 창업 전문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키워드를 뽑아내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키워드가 2개입니다. 기술에서 경영까지 하는 기술 경영. 그 다음에 사람의 행복을 제가 책임져주는 행복한 뭔가 먹거리를 만들어주는 행복 창업 전문가. 그래서 저는 그게 제 비전의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그걸 명함에다 이렇게 새기고 다니니까 저는 항상 그런 사람이 되고 싶고 그래서 너무 행복합니다. 자, 여기서 좀 본인이 키워드를 뽑으신 분 계세요? 한번 발표 한번 해주시겠어요? 본인 앞에 키워드. 네. 6번의 퍼스널 브랜드로서 키워드 한 2개에서 3개만 뽑아내보세요. 그러면 그게 자신의 브랜드가 되는 겁니다. 한번 볼까요? 아직 2단어로 완벽, 3단어가 완벽, 에너지, 통습이잖아요. 그럼 이제 에너지와 통습과 완벽을 한 2단어로 말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여기 포스코가 에너지 쪽 전문가고 그 다음에 그렇죠. 근데 완벽이죠. 완벽이라는 게 인테그레이터를 잘하는 거죠. 그럼 이렇게 하면 되지. 에너지 인테그레이터, 아니면 그런 식으로 뭘 이렇게 통섭, 인테그레이터, 이제 수식할 수 있는 입에 둥근 단어를 만들어요. 참 좋은 게요, 이거예요. 여기 완벽하고 에너지와 통섭, 이게 뜬금없는 3단어가 나오시면 좋아요. 그러면 이거를 뭔가 하면 그 영역이 내 거거든. 에너지와 통섭 사이에 에너지를 통섭, 이게 어떤 의미인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뭐가 나온다? 네. 여기 보면 IT 이런 게 있고 통수 있고 적극적 신중한 개인이 있고 미술적 감각도 있고 정확한 분석가 그러면 정말 맞아요. 자 그래 그러면 뭐 이런 거죠. IT 전문가들 산업공학 그러면 에너지는 어떻게 해서 나오는 겁니까? 네. 그런 에너지. 그러면 에너지를 주는 어떤 통섭 전문가잖아. 뭐 예를 들어가지고 에너지와 통섭을 좀 해가지고 에너지 모티베이터 누굽니까? 그런 식으로 자기 퍼스널 브랜드가 나오잖아. 에너지 모티베이터 이런 식으로 그거를 딱 해놓으면 나는 다른 사람한테 에너지를 인스피레이션이나 뭐 그런 거 뭐 이런 걸 줄 수 있는 에너지 모티베이터가 됩니다. 찾은 것 같아요? 그럼 여기다 에너지 모티베이터 하나 딱 적고요. SC 이게 뭐죠? 세계의 키워드 이것도 있어요. 뭐냐 자기를 수식하는 게 누구나 직관적으로 잘 할 수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SCD 하면 스타크래프트 모르는 사람은 그게 뭔지 알거든요. 그래서 에너지 모티베이터 아니면 뭐 그런 거 있으면 에너지자이저 뭐 이런 식으로 좀 임팩트한 단어를 자기가 이래요. 그래서 어디 소개할 때 이래요. 저는 에너지자이저 누구입니다 하면은 벌써 본인은 설명을 쫙 해버리죠. 여기는 뭐라고 돼 있죠? 통속, 자유로운 가능성. 이게 그거 정복하는 거고, 이제 뭐 만져서 설명하고, 긍정적 마인드, 경쟁력, 재료공학, 경영학, 통수주의자. 이야, 할 거 많네. 할 거 많네. 제가 했어요, 잘했어요. 저 경영학 이게 좀 뭐죠? 하셨어요? 이게 좋고요. 재료에 경영을 해고 그리고 보니까 굉장히 생각이 자유롭고 그러면 이런 거죠. 기술 통섭 전문가 아니면 기술 통섭 그렇지. 저는 기술 통섭 전문가 박하랑입니다. 그럼 어디 가서 명함을 회사에서 안 파주면 자기 걸 하나 파가지고 앞에다 기술 통섭 전문가 박하랑에 전화번호만 하나 파가지고 그래서 그게 자기 비즈니스예요. 자 오늘 이렇게 해서 강의를 마치고요.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